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에게 먼저 직진 버튼을 누를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우리 1번 분들의 고백 오늘 좀 볼까요? 전체적인 카드의 느낌을 보면요. 이미 마음은 100% 왔는데 머리가 발목 잡고 있고 자존심이 등을 떠밀고 있고 완벽주의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너무 완벽해 보이면 더 못 다가오고 결국 답은 천천히 편하게 서두르지 말고 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등장해서 나 너 좋아해 이런 느낌으로 고백하는 드라마틱한 전개는 아니에요. 이미 마음은 다 와 있는데 마지막 한 발짝을 못 떼는 사람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좋아하는 건 맞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타입의 분들 같아요. 감정은 에이스 오브 컵처럼 이미 차올랐는데 행동은 행맨처럼 매달려 있는 상태다. 자, 봅시다.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1번 분들한테 직진 버튼을 누를 사람부터 볼까요? 나인 오브 소드의 Unlimited Possibilities 라는 오라클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요. 겉모습을 보면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도 별로 안 걸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고 호감이다?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지도 않아요. 근데 속은 정반대이거든요. 이분들 머릿속이 안녕이라는 단어 하나 보내는데 30분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모티콘을 보내면 가볍게 보이려나? 지금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 말 걸었다가 차갑게 반응하면 어떡해? 이미 1번이가 다른 사람과 썸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빨리 다가가면 부담을 주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의 머릿속 상태예요. 혼자서 이미 연애를 100번쯤 해본 사람 같아요. 나인 오브 소드 카드는 불안과 걱정, 과도한 생각의 카드인데요. 이분들이 행동하기 전에 이미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상상해 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상태를 체크해보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미 1번 분들을 알고 있던 사람의 확률이 높아 보여요. 자주 연락하진 않았어도 1번 분들을 계속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던 인물들 있죠. 말은 안 해도 관심은 이미 있었다. 1번 분들의 SNS 체크 항상 하시는 분들, 1번 분들의 근황을 듣는다든지 1번 분들의 일정 파악 같은 거 이미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 오라클 카드가 전해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번엔 진짜 해보자 라는 의미거든요. 과거에 후회한 경험이 있거나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강해졌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좋아하는데 겁나는 사람의 표본이에요. 감정은 이미 100%인데 행동은 0%인 상태이다. 그래서 직진 버튼을 누르긴 할 건가요? 누르긴 할 건데 그게 언제일지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이분들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겠죠. 엠퍼러 카드가 뜬 만큼 황제예요, 황제. 이 카드 하나로 성향이 딱 정해지죠.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고요. 좋아해 하기 전에 이게 맞는 건가?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연애도 가볍게 못하시는 분들이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가부터 계산을 하거든요. 자존심도 셀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확신 없으면 절대 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상황을 좋아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약속을 싫어하시고 계획이 있어야 움직이는 타입의 분들이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연애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할 수 있겠다. 지금 내 상황에서 연애가 가능한지, 이 사람이랑 미래가 그려지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볼 수 있거든요. 좋아해도 바로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절대 안 움직이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외모나 분위기를 보더라도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단정하고 정리가 잘 된 느낌.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소지품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된 느낌이고 자세나 말투에서 기준이 있는 사람의 티가 날 거예요. 그리고 얼굴의 외관 느낌은 약간 엄근진 느낌에다가 귀티가 좀 있어 보이고요. 말수가 적거나 말하면 단호하고 명확한 스타일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표정 변화가 크지 않고요.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요? 겉으로 보면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속은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의 유형인 것 같고요. 직업을 보더라도 조직과 규칙, 책임과가 연관된 일을 하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의 성향이 타고나잖아요. 리더 역할을 맡는 게 굉장히 뭐랄까?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관리자의 성향을 띠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이나 환경을 선호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집안의 내력을, 이분들의 집안의 내력을 보더라도 연애를 가볍게 보지 않는 거, 뭔가 어른스러운 관계를 기준으로 자라온 느낌인 것 같거든요. 결혼과 책임, 미래를 염두에 두고 연애하는 타입의 분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쉽게 못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백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선택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데도 쉽게 못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내가 지금 연애할 준비가 됐는지, 이 사람이랑 진지한 관계가 가능할지,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 분들 저한테 이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븐 오브 완즈가 같이 떴잖아요. 세븐 오브 완즈 카드가 떴다라는 것은 1번 분들이 너무 단단하고 독립적이고 완벽해 보이면 이 사람은 본인이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허술한 모습도 보여주세요. 나도 외롭고 나도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런 신호를 주셔야 된다. 그리고 서두르면 안 돼요. 천천히,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결정을 해야 돼 라는 압박을 느끼면 도망가는 타입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답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기. 천천히,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관계를 쌓아가는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왔어요. 시간 문제예요. 에이스 오브 컵까지 떴잖아요. 감정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1번 분들이 기다려줄 수 있다면 이 사람 결국 다가올 겁니다. 좋아하는데 표현 못하는 사람의 표본이다, 표본. 그럼 계기나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이 직진을 해오는 어떤 계기나 사건들이 있을 텐데, 행맨 카드예요, 행맨 카드. 이 카드가 진짜 현실적인 카드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기다렸는데 관계가 너무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참고 버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또 어떤 계기가 보여지냐면 1번 분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차분해졌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연락이나 반응이 살짝 달라졌다, 미묘하게 달라진 느낌을 받았을 때, 주변에서 1번 분들이 인기가 있어 보일 때, 감정의 폭발이라기보다 현실을 자각을 해서 직진 버튼이 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간 아예 기회가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과 어떤 접점이 있냐면 1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은 어떤 접점이 있냐면 에이스 오브 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작은 계산이 아니라 감정일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같은 공간, 같은 관심사, 자연스러운 대화, 이상하게 편하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연애로 본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서 좋아진, 호감이 커진 케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왜 아직인데요? 왜냐하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성격이죠. 엠퍼러와 나인 오브 소드의 조합이면 좋아할수록 더 조심스럽고 더 계산하고 더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는 실제 사람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주변에 경쟁자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분들이 그쵸, 이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람보다 이분은 자기와의 싸움,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이 더 큰 거죠. 이분들 일본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하냐면 이 카드에서 세븐 오브 완즈라면 핵심이 있어요. 일본 분들은 쉬운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눈에 1번 분들은 기준이 있어요. 쉽게 휘둘리지 않고요. 매력이 있다. 그리고 1번 분들 주변에 1번 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인대요. 경쟁자가 많아 보인다. 그래서 내가 다가가도 괜찮을지. 이 사람은 아무나 받아주지 않을 텐데. 그래도 옆에 서면 참 든든하겠다. 1번 분들을 뭔가 정복의 대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대상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의 고백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분들도 이 사람이 좀 마음에 들고 그러면 이 사람의 고백을 조금 더 앞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템퍼런스의 체인지즈, 오라클 카드 체인지즈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말해주는 답은 단순해요. 과하지 말래요. 과하게 가지 말라. 차갑지도 말라. 1번 분들이 해야 될 태도, 밀당? 아니에요. 의미심장한 거 아닙니다. 테스트 절대 하면 안 돼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신호. 이게 맞습니다. 어떤 말투가 좋을까? 그 얘기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이런 건 좋았어요. 다음에 커피 한 잔 할까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엠퍼러의 성향이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분위기도 뭔가 약간 섹시하고 과하게 섹시한 그런 옷보다 정돈된 스타일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색감을 부드럽게, 향은 좀 은은하게. 긴장이 풀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긴장이 풀리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보다 단둘이 잡는 약속, 편안한 대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이어지는 아주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 분들 불타는 고백을 해오는 타입이 아니라 오래 고민하다가 한 번에 딱 움직이는 타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괜찮다라는 그 사람에게 다가와도 된다라는 그 안심을 주는 거. 그 순간 이 사람은 생각을 멈추고 행동으로 넘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로 나에게 이 직진을 해올 수 있는 사람이 언제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다가올지. 그 전에 우리 1번 분들의 연애 상황을 좀 볼게요. 커플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솔로이신 분들, 뭐 약간 재회를 바라고 있으신 분들, 다양한 상황에서 보시겠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연애의 흐름은 마음은 있는데 머리가 너무 바쁘다. 혼자서 생각이 엄청 많이 드시나 봐요. 생각이 엄청 많이 뭔가 이런 뭉게뭉게 피어오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가 있는 사람, 커플이신 분들은 잘 안 보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 나는 누군가를 뭐 좋아한다든지 썸 타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일지 헷갈린다. 나와 같은 온도일지 헷갈린다. 그러니까 솔로인 분들은 다가와도 되는 사람일지 이 사람이랑 엮여도 될지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조금 걱정스러운 느낌. 그래서 요즘 연애 쪽으로는 설레임보다 걱정이라든지 눈치, 계산이 앞서기 쉬운 시기이시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건 연애운이 없다라기보다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다가올 직진 버튼이 눌린 이 사람들은 가볍게 시작 안 해요. 확실히 책임감, 현실성 엄청 따지는 분들이고요. 감정이 있어도 확신, 전엔 절대 말하지 않는 분들, 말 꺼내지 않는 분들. 그래서 썸 타는 분들이라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고 뭔가 상대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쵸? 표현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솔로라면 누가 날 좋아하는 거 맞아? 누가 날 좋아하긴 해? 좋아하긴 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진지해서 생기는 속도의 문제거든요. 지금이 왜 1번 분들 정체된 느낌이 드냐면 밀어붙이기엔 애매하고 어떤 포기하기엔 아쉬운 그런 연애의 느낌, 딱 중간 멈춤의 구간이다. 아이고 뭘까? 캐너브 안주구나. 그러니까 이 시기의 특징은 갑자기 관계가 느려진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연락의 텀이라든지 감정 표현이 좀 줄어든 느낌. 하지만 완전히 끊기지는 않은. 그러니까 이건 끝이라기보다는 집착하고 있는 게 있다고.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 정리 중인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애의 흐름의 핵심을 짚어드리면 진짜인 감정은 있어요. 다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있다.
애매함을 끝내고 정식적으로 뭔가 가는 흐름이 보여져요. 뉴페이스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심으로 시작되는 인연의 흐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분들이라면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깨끗하고요. 진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을 받기 직전에 어떤 분위기가 있을 거냐. 고백이나 확실한 말이 나오기 전에는 꼭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상대가 예민해진다든지 말수가 줄거나 반대로 쓸데없는 말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거리감이 생긴 것 같은 착각.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마지막 고민이자 마지막 용기를 모으는 단계다.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관계에 작은 변화가 생긴 뒤에 솔직한 대화를 한번 지나고 나서 분위기가 다시 좀 부드러워질 때.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우리 1번 분들에게 연애적인 이슈가 생길 만한 흐름을 보면 2주 뒤나 2달 그 사이에 그 흐름이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특징은 갑작스러운 고백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말 안 하면 이상한 순간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미 알았던 걱정인데 이제 말로 정리를 해보자 이런 느낌일 겁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 가장 좋은 태도는 조급해하지 않는 거, 걱정, 뭔가 감정 테스트 이런 거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너무 차갑지도 너무 들이대지도 않기, 편안한 호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엔 억지로 뭔가 행동을 하기보다 자연스러움이 가장 센 무기라고 하거든요. 지금 연애는 가능성은 확실한데 타이밍을 고르는 중이고 고백은 준비된 사람의 입에서 생각보다 조용히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1번 분들에게 직진 버튼을 누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어떤 연애적인 흐름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항상 재미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번 플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에게 직진해올 사람이 있을까? 자, 현재 에너지로 보는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직진 버튼을 누를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봅시다. 카드 전체를 보면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 거야 이런 느낌인데 상대방 분들 이미 마음은 있어요. 근데 성격이 원래 그래요. 확신이 서기 전까지 절대 먼저 안 움직이는 분들 같은데요. 불타는 연애 감정은 아니고 번개 같은 고백도 아니고 드라마틱한 전개도 아니지만 대신에 혼자서 엄청 고민하는 느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100번쯤 돌리는 느낌,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한번 크게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그 전까진 무반응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어요. 이 먼저 다가올 사람, 이미 2번 분들 주변 사람일지 살펴보면 더 하이프리스트와 디바인 타이밍, 하이프리스티스와 디바인 타이밍이 오라클 카드로 뜹니다. 이 조합이 나오면 갑자기 나타나는 뉴페이스, 새로운 사람은 거의 아닙니다. 이미 한 번 이상은 스쳤고 서로 존재는 알고 있고 근데 애매하게 흘러간 사람 있죠. 그 사람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자주 보지 않았지만 몇 번 마주친 사람, 직장이라든지 학교 취미 모임에서 겹쳤던 사람, 예전에 잠깐 연락했는데 흐지부지 된 사람, SNS나 단톡방 같은 곳으로 연결은 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친구의 친구, 지인의 지인 이런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요. 아닌 느낌은 매일 연락하는 절친, 이건 너무 가까워요.
전혀 모르는 뉴페이스? 이건 너무 멀죠.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잠깐 연락했는데 흐지부지 된 사람. 그렇죠? 간접적으로 뭐 알고는 있는데 너무 친하진 않는 사람들. 말은 많이 안 해봤는데 이상하게 의식이 된다든지 대화가 짧아도 여운이 있다든지 이 사람 왜 자꾸 생각나지? 와 같은 묘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존재는 인지하고 있는데 아직 깊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디바인 타이밍이 말하는 현실이 뭐냐면 기다리면 언젠간 되겠지. 운명이니까 저절로 될 거야. 이런 거가 아니에요. 진짜 의미가 상대가 계속 타이밍 핑계로 미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설득 중인 거죠. 시기상 지금은 이런 말을 엄청 하면서 나 너 좋아해. 근데 지금은 고백하긴 이르고 일도 바쁘고 확신도 안 서고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이게 3개월, 6개월, 1년도 갈 수 있어요. 상대방 혼자서는 절대 못 벗어나는 흐름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투 오브 안지입니다. 이 카드 한 장으로 성격 설명이 끝나요. 마음보다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깔끔하고 옷차림이라든지 말투 행동들이 되게 깔끔하고 튀지 않아요. 조용한 편이거든요. 말이 많지 않고 근데 말할 땐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분들. 눈 보면 굉장히 눈망울에서 생각이 많다 이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일 거예요. 차분한데 멍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계속 머리를 쓴다 계산 중이다 이런 사람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전에는 좋아도 바로 안 가고 항상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 선택 전에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시더라도 일정이나 루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제2유형의 계획형의 사람의 입장인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약속 굉장히 싫어하고 즉흥적인 거에 약한 거, 계획이 없다라면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연애 스타일도 보면 시작이 굉장히 느리고요. 진짜 좀 느리고요. 대신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가는 편일 겁니다. 가볍게 만나는 거 되게 극혐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좋은 거는 확신이 섰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굉장히 적극적인 면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2번 분들이 관심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엄청 관심이 있지만 타이밍, 그놈의 타이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은 답답할 수 있겠죠. 상대방은 이미 많이 움직이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2번 분들은 뭔가 꿈틀대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서 박자가 엇박자가 난다. 연락하는 스타일도 답장을 하는데 굉장히 짧다든지 질문은 안 하는데 대답은 굉장히 성실한 느낌. 먼저 연락하는 거 거의 안 하고 근데 이번 분들이 연락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답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만남을 잡는 스타일도 보면 약속을 잡으면 안 빠지는데 본인이 먼저 제안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만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주고 헤어질 땐 아쉬운 기색이 없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쉬워하긴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대화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감정 표현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감정을 표현을 잘 안 하는 분들, 나 너 좋아해와 같은 말을 절대 안 하는 분들. 요즘 어때? 이런 걸로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대신에 우리 2번 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잘 들어줄 수 있어요. 기억도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어떤 마음이냐, 관심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확신이 안 서서 못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우리 2번 분들이 이럴 때 먼저 연락을 하거나 구체적인 약속을 제안을 하거나 한다면 조금 더 썸의 흐름이 빨라질 수는 있겠죠. 천천히 꾸준히 급하게 밀어붙이면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어? 이런 직구 던지는 거 별로 좋지는 않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숨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본인 혼자는 평생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이 물꼬를 터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사랑하는 타입이에요. 느린데 확실한 느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직진 버튼이 눌리는 것이 일단 주제이니까 직진 버튼이 눌린다면 왜 그럴까? 한마디로 설명이 되죠. 더 스타 카드예요. 더 스타 카드는 너무 예쁜 거야. 자기 눈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 카드 자체가 되게 예쁘죠. 예쁜 카드로 많이 그려져 있어요. 더 스타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너를 너무 좋게 봐버려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럴 때 직진 버튼이 눌린다고 하는데, 계기를 정리해보면 2번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괜찮아 보였을 때, 뭔가 미모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뭔가 평판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본인이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나아진 거야. 근데 그 나아진 모습이 본인의 이상형과 너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밝아졌거나 여유 있어 보였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 있어 보였을 때도 해당이 돼요. 그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나 가만히 있다가 이번이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흐름이거든요. 이건 질투, 폭발이 아니라, 사랑 고백도 폭발이 아니라 희망이 커져서 불안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더 조심해지고, 그래서 더 계산이 되어지는, 아이러니하게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안 움직였냐? 현실적인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텐 오브 완즈 카드는 무조건이에요. 현생 문제죠. 현생 이슈. 이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이 사람 인생이 지금 버겁습니다. 이거거든요. 현실의 짐, 뭐가 있을까요? 일도 있겠고, 공부가 될 수 있겠고, 책임, 돈, 가족 문제, 혹은 스스로에게 지운 부담감이 될 수 있겠죠. 이럴 때 연애를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이 현생이 부담스럽잖아요. 연애를 그러면 좋은데, 지금 시작하면 제대로 못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2번 분들이 가벼워 보여서 안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서 못 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혼자서 엄청 고민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들이 상상하는 우리 2번 분들의 모습이 뭐냐? 에이드 오브 컵입니다. 이 카드가 진짜 핵심인데요. 상대방 분들이 우리 2번 분들을 이 사람 애매하게 하면 그냥 떠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2번 분들의 이미지가 감정이 깊어요. 기준도 있어 보여요. 대충은 받아주지 않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이분들의 속마음이 어떠냐면, 진심이 아니면 안 되겠지.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놓치겠지.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다가갔다가 거절당할까봐, 상처받고 물러날까봐. 그래서 오히려 멀리서 맴도는 패턴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을 끌어내는 방법이 무엇이 중요하냐? 킹펜타예요. 이 사람이 나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들고 조금 잘해볼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킹펜타, 그리고 트루스라는 오라클 카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딱 하나의 반응을 해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밀당. 일부러 연락을 끊는다든지, 질투를 유발한다든지, 떠보려고 던지는 말들. 이러면 더 움츠려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분하고 솔직하고 애매한 거 싫다라는 가치관을 은근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관계는 잘 하지 않겠다. 편한데 확실한 게 좋다. 애매한 건 오래 못 간다. 이런 말을 은근히 해주는 것도 좋아요. 저는 진심이 아닌 관계는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편한데 확실한 게 좋더라고요. 애매한 거 싫어요. 애매한 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시더라도, 이 사람도 좀 애매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심의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나 옷을 입더라도 뭐 섹시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느낌보다 안정적이고 좀 단정하고 어른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서면 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 이게 그 사람의 고백을 앞당기는 어떠한 포인트일 거예요. 갑자기 뭔가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하는 타입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보고 생활에 스며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처음 책임지는 말부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책임지는 말부터 고백하기 전에 책임지는 말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할 타입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2번 분들을 가볍게 생각해서 넣는 게 아니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서 넣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우리 2번 분들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꼭 보여주셔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의 연애 지금 상황 좀 살펴볼게요. 추가 카드로. 자, 지금 고백을 하고 직진 버튼을 누르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 2번 분들의 연애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2번 분들의 연애 흐름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봅시다. 타워, 뭔가가 바뀌었다, 흐름이 바뀌었다, 배신당한 부분들이 있나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시즌인 것 같은데요. 연애운은 있었는데 실전 투입은 안 된 시기 같아요. 누가 스쳐가긴 했어? 연락 오다 말다 마음은 생기는데 진전은 없고 이번 분들이 더 예민해지고 뭔가 상대방 이성분들은 뭔가 확신이 없고 이때는 누가 다가와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시기일 거예요. 이유는 이번 분들이 아직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애매한 사람이 등장해요. 애매한 사람이 등장을 하셨거나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셨거나 이제 애매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관심은 있는데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 있죠. 미래 얘기하면 근데 좀 흐려지는 또 밀면 뒤로 물러나 그런 사람들. 되게 애매한 사람이 등장할 것 같다. 이때 이번 분들 마음이 어떠냐면 나 이 사람 만나도 되나?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건가? 결론은 설렘은 있지만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구간이 올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이 정신 차리는 구간이 온다. 아, 나 이런 연애 싫어했지. 이런 느낌. 연애에 대한 기준이 갑자기 또렷해질 수 있겠고 나한테 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겠고 누군가가 호감 주는 사람은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따뜻하긴 하는데 확 끌리는 직진의 에너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시기는 회복기예요. 상처가 아물고 눈이 맑아지는 그런 타이밍. 어떤 느낌이냐면 결정적으로 우리 직진 그 버튼이 눌릴 사람이 오는 타이밍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나 지쳤다. 이럴 때 있죠. 나 지쳤다. 연애 패턴이 너무 똑같다라는 거가 느껴지고 계속 내가 더 애쓰는 느낌이 들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피곤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 이번 분들 마음은 속마음은 이제는 제대로 아니면 안 해. 이런 연애할 거면 차라리 혼자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죠. 여기서 마음이 딱 선을 긋는 순간 판이 바뀐다라고 하거든요. 혼자여도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들 때예요. 아이러니하게 제일 매력이 터지는 시기일 겁니다. 연애에 집착도 없을 거고요. 연락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요. 누가 안 잡아줘도 괜찮을 때. 이때 우리 2번 분들의 특징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2번 분들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죠. 기준이 높아지고 이상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는 이 상태가 되면 이상하게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지? 이런 느낌. 진짜의 등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무슨 카드냐? 너무 많이 떴다. 다시 볼게요. 자, 진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죠. 이동을 하면서 마음이 이동을 하면서 스트렝스. 밀당 안 하고요. 애매한 말 안 하고요. 바쁘다는 핑계 안 대는 연락의 리듬이 일정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번 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번 분들 마음이 이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나 이렇게 안정적인 연애는 처음인데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직진 버튼 그냥 눌러버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일 강력한 시기가 언제냐면 나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직후에 진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 과정이었고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는 확실한 신호는 설레서 불안하지 않을 거고요. 연락을 기다리는 본인의 모습이 없을 거고 감정 소모 없이 이 사람한테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사람이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 안 해도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에게 들어온 연애적인 흐름을 봤으니까 조언을 하나 뽑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분들을 위한 조언 어떤 조언이 나올까?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그쵸. 이 연애운을 조금 잘 뭐랄까? 건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을 얻기 위한 조언을 볼게요. 연애운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조언. 더 썬인데 밝아져야 된다. 그거인 것 같죠?
덧선이 나온 것 자체가 분위기랑 답이 엄청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연애 효율, 연애 분위기, 이 연애 운을 업될 수 있는 조언의 카드 덧선. 이 카드의 핵심 메시지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드러내라. 우리 이번 분들의 연애가 지금까지 비효율적이었다면 그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너무 안 보이게 써서인 것 같은데요. 이번 분들은 원체 혼자서 생각이 많고 상황 계산 오래 하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부분들이 커요. 근데 덧선이 말해주는 건 그럴수록 기회가 증발된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전략, 계산 이런 거 아닙니다. 속도와 명확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덧선의 연애 분위기는요. 무거운 분위기도 아니고요. 긴장감 넘치는 고백 없고요. 완벽한 타이밍 아닙니다. 밝고 일상적인 즐거움, 함께 웃는 시간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길게 고민한 고백도 아닐 거고 오늘 같이 커피 마실래? 요 정도일 거예요. 심각한 대화 이런 거 없고요. 가볍게 농담하거나 웃는 거. 연애를 과제처럼 하지 말라는 카드이기도 해서 이 연애의 운을 올리려면 덧선 밝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덧선이 뒤집히면 다 준비되면 하자. 이럴 수 있어요. 타이밍이 놓치게 되는 거죠. 감정을 숨길 수 있어요. 상대가 관심이 없는 줄 알아요. 진지함이 과다가 됩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죠. 조금 서툴게 표현할 때 오히려 이번 분들의 매력이 살아난다고 하거든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다가가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의 연애는 깊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성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의 온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연애의 효율, 분위기, 이 연애의 운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 빠르게, 단순하게, 밝고, 편안하게,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들은 불안형, 기복이 좀 심한 타입, 밀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잘 안 맞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궁합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이번 분들 있는 그 자체로 빛나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이제 가릴 필요 없을 뿐입니다. 이번 분들 스스로가 잘 빛날 수 있게 스스로를 갈고 닦아주시고 더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번 분들의 연애운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자, 이번 분들에게 직진 버튼이 눌려서 올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연애운의 시기와 흐름이 어떤지 내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분들의 카드 모든 내용들은 다 풀어드렸고요. 항상 재미로 시청해주시고 이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플레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에게 직진 버튼 누르고 다가올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 전체적인 카드의 분위기부터 훑어보면 설레서 시작한 게 아니라 참다 폭발해서 튀어나온 감정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맨스 영화처럼 운명적으로 눈 마주치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 사람한테 감정이 있었네? 하고 뒤늦게 깨닫는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억지로 눌러두고 있던 감정이 더 이상 못 참겠어서 터져 나온 거죠. 마치 탄산음료병을 흔들다가 뚜껑이 열면 확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관계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감정의 강도가 있으니까. 근데 편하지는 않습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라 굉장히 불안정하죠.
누군가는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끝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애매하게 흐지부지 안 됩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걸렸을까? 더 타워와 앵거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카드의 조합 보자마자 딱 느낌이 왔어요. 이 인연은 준비가 돼서 온 게 아니라 터져서 나온 인연이에요. 이 사람이 이 3번 분들한테 다가온 건요. 오늘 날씨라 좋은데 고백이나 해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 아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급박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일 거예요. 타워 카드가 뜨면 보통 무너짐, 붕괴, 예상 밖의 충격 이런 걸 의미하는데 여기선 우리 상대방 분들의 감정의 통제가 무너졌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 원래 3번 분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뉴페이스는 아닙니다. 신규 인물일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면 타워 카드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운명이야 이런 카드가 아니라 이미 쌓여왔던 것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형태로든 3번 분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 자주 본 사람일 수도 있고 자주 보진 않았어도 같은 공간, 같은 커뮤니티, 같은 동선에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SNS나 공통 친구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아, 그 사람? 하고 바로 떠오를 정도는 아니어도 얼굴이나 존재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들이 크죠. 그러니까 완전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싶은 그런 포지션. 그동안은 감정이 없었던 거냐? 아니요. 없었던 게 아니라 눌러두고 있었던 거예요. 왜 눌러두었을까?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다른 관계 때문에 복잡했거나 본인 스스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억눌렀거나 상대방이 관심이 없어서 포기하려 했거나 그런데 앵거, 분노 카드가 같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 왜 이러고 있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런 감정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로맨틱한 용기로 다가온 게 아니라 감정 붕괴 직전의 행동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의 제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하필 지금이냐면 이 사람 인생에서 참아왔던 감정, 정리 안 된 관계, 말 안 하고 넘긴 선택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쌓이다가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이런 지점에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시험 전날 그 밤처럼 아 이제 진짜 해야 돼 이런 급박함, 이사 전날에 아 이제 진짜 짐 싸야 돼 이러는 절박함, 사직서 내기 전에 아 진짜 이제 못 참겠어 하는 그런 한계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접근은 계획적이지 않고 굉장히 충동적일 거예요. 감정적으로 되게 급박하다라는 느낌이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쳐갈까 멈춰설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인연은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편하게 오래가는 인연은 아니고 근데 또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아니라 우리 3번 분들의 삶의 기준을 흔들어 놓는 인연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3번 분들을 행복하게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3번 분들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로 올 것 같아요. 나는 원래 편한 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불편한데도 끌리지? 라는 거죠. 나는 원래 애정 표현도 많이 받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말도 없고 표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야? 나는 원래 확실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애매한데도 신경 쓰인단 말이지. 이렇게 3번 분들의 기준 자체를 흔들어 놓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인연의 진짜 의미는 너 진짜 어떤 사람을 원해? 제대로 알고 있어? 이런 걸 묻는 인연의 형태로 올 거예요. 상대방 분들 딱 한 장면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일까? 저지먼트는 이 핵심 키워드가 사실 결단이거든요. 결단력. 이 사람은 가볍게 웃고 말도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속에서는 늘 이 관계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거 맞아? 이거 장난이야? 아니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랑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인상이 어떤 느낌이냐면 차갑지도 않고 다정하지도 않는데 묘하게 되게 진지한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빛이나 태도에서 이 사람은 아무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느낌이 날 거예요. 가볍게 농담하다가도 갑자기 진지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장난인 건가 진심인 건가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말과 어떤 속마음의 차이를 보더라도 말을 많이 안 해도 이미 머릿속에서 결론은 여러 번 냈고 말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정작 중요한 감정을 숨길 겁니다. 겉으로는 그냥 좋아서 연락했어 이러는데 속으로는 얘랑 진지하게 사귈 수 있을까? 내가 상처받진 않을까? 3번이는 나한테 진심일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는 거죠.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는 타입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연애 스타일이 썸을 굉장히 오래 탈 수 있어요. 확신이 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시뮬레이션을 엄청 하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머릿속에서 이미 연애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려본 분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랑 싸우면 어떻게 풀지, 이 사람 화나면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헤어지면 얼마나 힘들지.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끝까지 다 생각해본 타입. 그래서 시작이 느리다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하면 또 그렇게 가볍진 않거든요, 이 사람이. 딱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서 기차에 내릴지 말지 고민하는 그 순간. 다이빙 대 위에서 뜰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순간들. 고백 문자 쓰고 전송 버튼 앞에 멈춰있는 그런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결정이 무서운 사람. 그래서 마음은 이미 정했는데 행동이 느릴 수 있겠고요. 확신은 있는데 불안하고요. 진심인데 티 안 내려고 하는 부분들도 클 겁니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고 불안하고 진지한 느낌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3번 분들에게 직진 버튼이 눌렸다면 이미 머릿속에서 수백 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 겁니다. 가볍게 접근한 게 아니라 이제 더는 못 참겠어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작은 느리지만 시작하면 굉장히 진지한 사람. 말은 안 해도 이미 끝까지 다 생각해 본 사람. 책임감은 있는데 그래서 더 불안한 사람. 그래서 이분들과의 관계는 편하진 않을 거예요. 가볍진 않을 거고요. 확실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진심은 확실할 수 있겠다. 제일 중요하죠. 이 사람이 더 이상 마음을 숨길 수 없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 이 직진 버튼이 딱 눌리는 그 순간을 보면 페이지 오브 컵이거든요. 여기서 딱 분위기가 바뀌죠. 이 카드가 말하는 건 큰 사건은 없었고 3번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하나가 결정타가 될 거래요. 어떤 순간이었을까? 3번 분들 평소보다 부드러웠을 때, 장난처럼 웃었을 때, 아니면 반대로 갑자기 거리를 두는 느낌을 줬을 때, 이런 아주 사소한 장면들이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감정이 있네.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제일 큰 감정이 불안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은 후회고 그 다음에 큰 게 질투거든요. 사랑이 완성이 돼서 고백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제일 후회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각성한 상태일 거예요, 아마. 아직 관계가 시작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킹소드 때문일 것 같거든요. 이게 되게 단순해요. 상대방 분들 머리로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하거든요.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질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지금 말하면 관계가 깨질지, 거절당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거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감정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차가워질 거다. 오히려 더 차가워지는 스타일이다. 제3자 있을 수 있지만 핵심으로 봤을 때, 카드의 모든 조합을 봤을 때, 흐름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려는 습관인 거거든요. 누군가가 3번 분들, 그 상대방 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약간 진심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느낌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연인으로서의 우리 3번 분들을 보면 5개의 소드거든요. 5개, 파이브 오브 소드의 카드가 굉장히 솔직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에게 3번 분들은 편안한 연상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긴장한다. 실수하면 바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더 신경 쓰이고 그래서 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력 포인트를 보면 단순하게 예쁘다, 귀엽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분들만의 자존감이 있고 태도가 있고 선을 긋는 방식이 있다. 이 사람은 3번 분들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죠.
고백을 끌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보면, 에이드 오브 소드의 버든, 오라클 카드 버든이 뜨죠. 이 조합은 상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묶여있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해야 할 건 밀어붙이기 말고요. 대놓고 기다리는 것도 말고요. 부담이 없는 안전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좋은 태도로는 다가가지 말고 그렇다고 차갑게 굴지도 말고 나는 편안한 관계를 좋아해 정도만 보여줘도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말투는 솔직하지만 과하지 않게, 옷이나 분위기도 단정하고 여유롭게, 과하지 않게. 고백은 사실 술 취해서 뭐 분위기를 잡아서 하는 느낌이 아니라요. 조용히 둘이 이야기하다가 상대가 더는 본인의 감정을 주체 못하겠다, 혼자 감당을 못하겠다 할 때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번 분들이 잡아서 시작되는 관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인연은. 근데 3번 분들이 대신 움직여주면 고백은 훨씬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대신 관계는 무거워지고 나중엔 왜 나만 더 애썼지? 이게 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결단을 해야만 인연이 있는, 의미가 있는 인연일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의 연애 흐름을 좀 볼게요. 전체적인 3번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연애의 흐름으로 시기까지 좀 예측을 해봅시다. 자, 우리 3번 분들의 연애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3번 분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뚝컵? 좋은데요? 지금 우리 3번 분들의 연애 흐름은 연애를 피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 다시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아주 천천히 시작된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완전히 혼자인 게 편한 단계도 아니고 당장 누굴 만나고 싶은 단계도 아닌 그 중간 막 물 위로 올라온 시점인 것 같은데요. 3번 분들 왜 연애가 비어 있을까? 3번 분들 단순하게 인연이 없어서 연애를 안 한 게 아니죠. 마음속에서는 예전에 너무 갑작스럽게 깨진 관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거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이별을 겪었다거나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끝났지? 와 같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서 다시 같은 상황을 겪고 싶지 않다라는 방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와도 마음이 확 열리지 않고 애초에 시작을 막거나 귀찮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로 스스로 멈춰 오신 것 같은데요. 이건 차가운 게 아니라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최근에 3번 분들은 예전과 달라요. 이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연애는 하지 않겠다. 내가 참고 버텨야 하는 관계는 필요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건 미련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지만 누군가에게 다시 설레어 보고 싶고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떠올리게 되죠. 아직은 확 하고 움직이진 않지만 마음의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 다가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절대 가볍지 않아요.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하는 타입이 아니라요. 확신이 없이 들이대는 타입도 아니고 썸만 길게 끄는 타입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수는 적고 3번 분들을 꽤나 오래 지켜봐왔고 이 사람은 안정적인가를 계속 확인하는 사람. 그래서 3번 분들이 느끼기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 맞아?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심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안 오는 거죠. 이분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도 사실 3번 분들과 비슷해요. 예전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그쵸. 인간관계에서 밀리거나 지거나 실망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상태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현생 이슈, 일이라든지 책임, 현실 문제, 지금 당장 연애에 집중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0에 9개. 그러니까 거의 마음은 있는데 타이밍이 아니라고 스스로 눌러두고 있었던 거죠. 그쵸. 주변이 좀 시끄러웠다. 언제쯤 다가올 것 같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번뜩하고 오는 인연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상황이 정리되는 순간에 움직일 것 같거든요. 일이 한번 고비가 넘어가거나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거나 이제는 괜찮겠다라는 여유가 생길 때 그 시기가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안쪽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갑작스러운 고백은 아니라고 했죠. 자연스럽게 대화가 좀 늘어나고 어느 순간 나 썸 타네 하고 느끼게 되는 그 흐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핵심의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누가 더 들이대느냐, 밀당, 긴장감 이런 거 없어요. 대신에 편안함, 말이 통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교류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먼저 움직이지 않기, 불안해서 신호를 과하게 보내지 않기, 이 사람 놓치면 안 되나? 라는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제대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지금의 3번 분들 연애가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연애나 안 하게 된 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 분들에게 직진 버튼이 눌려서 다가올 그 사람을 알아보았는데요. 늘 재미로 시청해 주시고 3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3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에게 직진 버튼이 눌려서 다가올 사람, 어떤 사람의 흐름이 보여질까요? 자, 우리 4번 분들 전체적인 카드의 느낌을 보면 이 사람 4번 분들 좋아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연애보다 자기 수습이 먼저라서 다가오다 멈추고 멈췄다가 또 당겨지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불꽃처럼 확 붙었다가 갑자기 식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헷갈리는데 감정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자, 이 사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내 인생에 걸렸을까? 4개의 펜타클의 뉴 비기닝즈. 핵심 요약은요. 이 인연은 갑자기 나타난 운명 같은 건 아니에요. 원래 근처에 있었는데 서로 또는 상대방이 마음을 꽁꽁 숨겨온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뭔가 이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뉴페이스, 신규 인물이 아니에요. 이미 4번 분들 주변 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아마도 같은 커뮤니티,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회사, 다른 팀, 같은 학교, 다른 과, 같은 동네, 자주 가는 카페, 같은 취미 모임, 같은 친구의 그룹, 직접적인 친구는 아니지만 공통된 친구가 있다든지 온라인상으로 스쳐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SNS에서 가끔 보던 사람, 인스타 스토리는 다 보는데 댓글은 안 달던 사람, 팔로워나 팔로잉 목록에는 있는데 대화는 안 해본 사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은 익숙한데 친하지 않았던 사람, 예전에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학창시절 같은 반이었는데 졸업 후에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전 직장 동료인데 이직 후에 연락이 끊긴 사람일 수도 있겠고 공통점은 뭐냐면 완전히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4개의 펜타클의 의미는 이 사람이 감정을 티 안 낸다라는 거거든요. 감정도 잘 안 내주고 정보도 잘 안 내주고 자리, 포지션이라든지 마음도 잘 안 내주는 사람들. 포커 치면서 패를 절대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죠. 속마음을 금고에 잠가두고 열쇠를 버린 사람 같이. 나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티 안 내고 지켜보는 타입일 겁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지켜보았을까? 온라인상에서라면 우리 4번 분들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면 몇 분 안에 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좋아요는 누르지 않고 우리 4번 분들 글 올리면 굉장히 정독하고 근데 댓글은 달지 않고
4번 분들 사진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속으로 저 사람 누구지? 되게 궁금해하는. 만약에 4번 분들과의 겹친 공통된 친구가 있다면 은근슬쩍 4번 분들의 이야기를 되게 꺼내면서 정보 파악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관심은 엄청 많은데 티를 안 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라클 카드에 뉴 비기닝스가 붙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마음속에서 이미 했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계속 지켜만 볼 생각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라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왜 지금 결심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시간 제한의 느낌이 들 수 있겠고 이대로 가다간 영영 기회가 없겠다. 다른 사람 나타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다. 뭐 나이, 상황 생각하면 이제 더는 못 미루겠다 라는 걸 수도 있어요. 변화를 감지한 거죠. 4번 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든지 4번 분들이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든지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상대방 분들이 내적인 성장을 이뤄내신 걸 수도 있어요. 이제는 솔직해져야겠다.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거절당해도 상관없다. 내 마음은 전하고 싶다. 내 마음의 솔직한 부분들은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외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고 이직, 이사, 환경, 변화에 대한 예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분들. 주변에서 그냥 한번 마음 표현해봐 라고 부추긴다든지 핵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분들이 디테일을 챙겨서 나올 수 있어요. 디테일을 챙길 수 있어요. 가까운 데서 오래 봤는데 어느 순간 4번 분들이 무심코 한 말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언급한다든지 4번 분들이 좋아하는 걸 슬쩍 챙겨준다든지 우리 4번 분들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그 컨디션의 변화를 눈치챈다든지 오늘 피곤해 보이네. 뭐 커피 말고 비타민으로 챙겨 먹어. 이런 식으로 챙겨줄 수도 있어요. 근데 4개의 펜타면 뭐가 문제냐면 상대가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움켜쥐고 안 움직이거든요. 조금 속답답한 카드여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약간 짠돌이처럼 굼뜬 거죠. 이 정도면 관심 있는 거 알겠지? 하면서 확실한 표현은 안 줘.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를 굉장히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선을 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반만 다가온다든지. 그러니까 애매한 태도를 한다면 안 되겠죠. 만약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애매한 태도 하지 말고 작은 신호도 굉장히 크게 해석하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이 타입은 희망 고문 제일 힘들어 하거든요. 친구로만 지내고 싶다면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뭐 4번 분들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 나도 고백을 해온다면, 직진을 해온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 라고 한다면 4번 분들이 먼저 확실한 신호를 주셔야 돼요. 미소라든지 반응이라든지 리액션, 호응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 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 있죠. 그러니까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방 분들 어떤 사람이냐 에이드 오브 안즈 카드냐면 에이드 오브 안즈 카드라면 평소엔 조용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다다다다다 일이 확 굴러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소엔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3번씩 연락한다든지 몇 달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오늘 시간 돼? 이러고 만나자고 한다든지 생각 좀 해볼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우리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다든지 느린 템포로 가다가 급발진 해올 수 있어요. 급발진의 성향이 있을 수 있다. 말수가 적든 많든 공통점은 결심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흔들리는 타입이 아니라는 거죠. 타이밍을 잡았다 싶으면 일정, 만남, 연락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스타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폭주할 수 있다는 건데 연락의 템포가 빨라질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해왔다가 결심을 만약에 하잖아요. 내가 다가가야겠다. 직진 버튼이 딱 눌리는 그 순간에는 몇 시간 간격으로 연락하는 게 가능해요. 하루에 한두 번 연락하는 사람이 몇 시간 간격으로 연락을 해오는 거. 아침 인사, 점심 메뉴 물어보고 저녁 근황 체크하고 이런 것들. 톡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티키타카가 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계형이 아니라 타이밍을 보는 타이밍형인 것 같아요. 타이밍형 인간. 그러니까 말대 속마음.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표현도 빠르고. 그러니까 문제는 생각보다 마음 정리가 덜 됐는데 말부터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말이 앞서거나 기대를 만들었다가 다시 한 발 빠질 수도 있죠. 연애 스타일도 시작은 빠른데 깊어지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 그러니까 속도 조절에 좀 제일 약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나? 속도 조절이 좀 약하다. 근데 장점은 애매하게 안 끌어요. 좋으면 확실히 좋다고 하고 시간 낭비 안 해요. 쓸데없이 눈치 안 보고 결정도 빠르죠. 우유부단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당도 안 하겠죠. 좋아하면 그냥 표현을 하겠죠. 근데 상대방의 템포를 고려하지 않는다.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다.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상대는 준비가 된 거야. 그래서 급발진 때문에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4번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좀 천천히 가자 해도 템포 조절을 잘 못한다든지. 이 사람은 아마 일정이 좀 빡빡하거나 회사 업무가 많은 사람일 수 있겠고 프로젝트가 여러 개 동시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의 라이프. 그래서 시간이 날 때 확 몰아서 만나려고 한다거나 뭔가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이동이 잦거나 출장을 자주 간다든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을 하시고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고정된 루틴 없이 변동이 많은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수 있겠다. 온라인이라면 접속이나 연락 템포가 좀 일정할 수 있겠고요. 아침 9시, 점심 12시, 저녁 7시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답장이 엄청 빠를 겁니다. 거의 실시간 느낌으로다가 카톡을 보내면 1위 떴다가 바로 바로 읽는다든지. 근데 에이드 오브 안즈의 단점은 빠름이 장점이긴 하지만 오해도 빨리 생긴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나 오늘 좀 피곤해 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카톡이죠. 근데 상대방은 나랑 얘기하기 싫다는 건가? 내가 부담스러운 건가? 이렇게 과잉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러면 삐끗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답장의 타이밍도 이런 사람들은 막 연달아서 톡을 3개 보내. 근데 우리 4번 분들은 바쁠 수 있잖아요. 바빠서 30분 뒤에 답장을 해줬어. 근데 상대방 분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내가 귀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속상해.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템포를 안 맞춘다라는 게 이분은 온도계가 막 올라가 있는데 4번 분들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다 막 그 온도계에 거의 뚫었어. 그 온도가 뚫었어. 너무나도 높아졌어. 그러니까 이런 온도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급발진이 눌리는 이 직진 버튼이 눌리는 순간들이 있겠죠. 3 오브 안즈는 이 카드가 진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 마음을 건드린 건 사랑이 아니라 4번 분들이 나 없이도 잘 나가는 모습들. 본인 없이도 잘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4번 분들이 새로운 계획 얘기를 했을 때나 4번 분들이 좀 뭔가 바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과 뭔가 잘 어울릴 때 그냥 4번 분들의 세계관이 커져 보였을 때 그 순간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나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진짜 저 사람 인생에서 없어지겠는걸? 빠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직진 버튼이 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상태를 살펴보면 후회 조금, 질투 조금, 불안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후회 조금, 질투 1스푼, 후회 1스푼, 불안 3스푼. 제일 크죠. 이게 설레서 고백을 해온다 이런 게 아니라요. 놓치기 싫어서 튀어나오는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백을 하더라도 로맨틱한 느낌보다는 뭔가 되게 다급해 보여. 위기감이 섞인 고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현실적인 연애가 안 됐을까? 텐소드는 여기서 달달함의 끝이죠. 이 카드가 진짜 현실이에요. 이 사람 상태를 한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한번 너무 지쳐본 사람, 전 연애가 너무 개판이었거나 관계에서 완전하게 소모가 됐거나 감정적으로 좀 바닥을 찍어본 느낌.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긴 한데 또 내가 망가지면 어쩌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4번 분들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 부족의 문제도 아니고 멘탈이죠, 멘탈. 멘탈과 체력의 문제일 것이다.
근데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사람보다 끝났던 기억이 더 커요. 그래서 밀어붙이면 텐 오브 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카드예요. 조금만 부담을 줘도 나 지금 그럴 상태 아니야 하고 갑자기 거리를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도의 어떤 느낌이 극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왜 우리 4번 분들을 연애 대상으로 봤을까? 킹컵까지 나왔잖아요. 여기서 4번 분들의 이미지가 조금 보여요. 이미지 진짜 좋으신 분들 같아요. 4번 분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좋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 사람이 보는 4번 분들이 감정 기복이 심하다거나 밀당이 좀 심하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어른 있죠, 어른. 정서적으로 어른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랑 있으면 감정 싸움 같은 건 안 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4번 분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편안함과 호감. 이게 섞여 있어요. 집착도 없고 불안도 없죠. 그러니까 불꽃보다는 약간의 어떤 숯불? 안정된 쪽의 사랑 쪽? 막 타오르는 캠프파이어보다는 숯불 같은 느낌의 사랑이시지 않을까. 킹컵이 근데 좋아도 티 내는 거 관리 잘 하죠. 그래서 4번 분들이 느끼기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4번 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분들이지 않을까. 이 정도의 성격이면. 그러니까 고백을 어떤 현실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4개의 카드 페미닌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오라클 카드 페미닌 에너지. 그러니까 당기지 말고 들어올 자리만 만들어라. 지금 4번 분들이 이 사람이 좀 괜찮고 나도 만나볼 의향이 있고 나도 이 관계를 좀 트라이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한다면 밀당 안 되고 신문 뭐 확답 요구 이런 거 확답해라 뭐 확실하게 이런 느낌 안 되고요. 편안한 느낌으로 따뜻한 분위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벼운 여유 한 스푼, 솔직한 진심 한 스푼. 감정 절제는 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나는 편안한 관계가 좋아. 요즘 이런 시간 좋아서 뭐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거 해볼래? 이런 느낌. 천천히 알아가는 게 난 더 좋더라. 이런 멘트들 있죠. 이런 멘트들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안전한 신호를 주는 멘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웃으면서 툭 던지듯이 관계가 시작되는 흐름도 보여지고 그런 느낌이네요. 이 사람 마음은 있어요. 멘탈 정리 중이고 멘탈을 관리 중이다. 4번 분들이 끌면이 아니라 4번 분들이 자리를 만들어주면 관계는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압박감이 아니라 안심에서 나오는 고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봅시다. 4번 분들의 연애 흐름이 지금 어떠한 흐름인지 조금 궁금해졌거든요. 어떤 흐름일까? 자, 4번 분들의 연애 흐름 어떤 느낌이신가? 자, 우리 4번 분들의 연애 흐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나요? 와, 여기도 킹컵이 뜨네. 컵이 굉장히 많이 뜨죠. 전차,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 연애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또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고 감정을 쉽게 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꽉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굴 만나서 누굴 안 만나서 라기보다 열어봤자 또 아플까봐 스스로 시작을 늦춰온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붙잡고 있던 힘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만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새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새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마음속에서 새 출발에 대한 여지가 생기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완전하게 자유롭진 않지만 문은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흐름이 갑자기 빨라지는 이유가 뭐랄까 이번 연애의 흐름이 느릿느릿하게 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느릿느릿하게 오지 않고 갑자기 연락이 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연결이 생기거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싶은 전개 속도가 꽤나 빠른 편일 것 같아요. 지금의 4번 분들은 기다리는 입장이라기보다 이미 흐름 위에 올라탄 상태고 자, 아이고. 환경이나 상황이 연애적으로 4번 분들을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탱컵. 당장 연애하고 싶다, 아무도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중간이에요. 미래를 생각하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나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연애를 상상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 다시는 그런 끝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 4번 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감정들이 보여져요. 같은 기억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이건 나쁘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완전히 정리가 되는 마지막 잔상의 느낌이거든요. 이걸 지나고 나면 연애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단단해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직진 버튼을 누를 그 사람은요, 아주 명확하게 러버스가 뜹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을 거고요. 눈치를 보면서 밀당하지 않고요. 4번 분들 감정을 존중해 줄 거래요. 정서적으로 좀 어른스러운 분들 같기도 하거든요. 흔들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대하는 타입의 분들. 나 좋아해? 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편하다로 시작하는 사람이시지 않을까. 약간의 극단적인 면이 있긴 해도, 그쵸? 만약에 이분들이 마음을 굳혔다라고 한다면, 직진 버튼이 딱 눌렸다고 한다면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을 분들인 것 같긴 합니다. 시기가 제일 중요하죠. 어떤 시기가 보여질까? 자, 시기. 언제쯤? 킹소드. 생각보다 빠를 수 있어요.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흐름이 만들어지면 바로 움직이겠대요. 시간은 1개월. 아주 빠르면 3주? 빠르게 아주 가까운 시점에 연결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자리, 편안한 모임이 될 수도 있겠고, 축하나 기념, 즐거운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이번 연애가요, 우리 그쵸. 첫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연애를 하시지 않을까. 불안도 없고, 줄다리기도 안 하고, 눈치게임도 없이. 그러니까 내 온 마음을 순수하게 다 표현할 수 있는 안정감과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연애가 시작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더 4번 분들이 더 4번 분들답게 있을수록 이 연애의 흐름이 더 잘 흘러간다고 하거든요. 꾸미거나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예요. 지금의 4번 분들 연애 단계가 닫힌 상태도 아니고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새 출발이 직전되어 있는 흐름이 가속되어 있는 그 중에 시기에 와 있다. 상대방 분들은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다가오면 또 분명하게 다가오는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시지 않을까. 굉장히 빠르게 들어와 있어요. 타이밍은 가깝고 빠르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흐름은요, 기다림 끝에 오는 연애가 아니라 열어두자마자 들어오는 연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직진 버튼 누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미로 항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시각과 시선에서 이런 나의 모습, 그리고 어떤 연애의 흐름을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4번 분들 카드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읽어드렸고요. 4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4번 플리딩 여기까지 할게요.